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 건수와 가격들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주 자세하게 분석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살펴보는데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3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조회가 가능한 2월 신고 건수는 3,235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진 2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아직 신고가 안 된 그런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35건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또 이미 신고는 됐지만 최종 잔금을 치르기 전에 또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런 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한 달간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3,235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너무나 다양하죠. 평수도 그렇고 어떤 지역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면 사실 최고가와 최저가를 굳이 따지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보자면 지난 한 달 이때까지 신고된 계약 중에는 최고가 거래가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면적 198제곱미터짜리가 47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요. 가장 낮은 가격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구로동의 한 빌라로 추정되는데 7,5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3,200여 건의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 분포가 7,500만 원부터 47억 원까지 그 범위 안에서 3,200여 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이 금액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억 원 이하가 1,688건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일단 6억 원 이하의 매매 건이었고요. 6억 초과 9억 이하의 거래가 921건이었고요. 9억 초과 15억 이하의 거래가 46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5억 초과가 158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세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게 대출 규제가 있죠. 15억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초과의 가격에서 거래된 것이 158건이 있었고요. 그 3,200여 건 가운데에서는 한 2%가 조금 안 되는, 2%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 절반 이상이 이제 6억 원 이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억 원을 넘어가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LTV가 차등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40%, 그리고 9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돼서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도 대출 규제가 조금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의 주택도 468건이 거래가 됐다. 전체 2월 한 달간 거래에서는 3,200여 건에 비하면 그럼 한 15%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가 이제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을 한 매매 거래가 1,54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1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고 11일부터 20일까지 1,222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21일부터 29일까지가 472건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일단은 2월 20일 날 또 정부가 추가로 그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추가로 물론 이제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일에서 29일이면
아직 열흘 정도 최대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지금 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실제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간인 거죠. 그 전에 예전에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 2월 21일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건에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2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했으면 3월 29일 날 3월 30일인가요 그러면? 네, 어쨌든 30일 이내에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이 2월 중에서도 뒷부분에 있을수록 실제 체결된 계약 건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일부터 10일까지에 비해서 21일부터 29일까지의 그 거래 건수가 확실히 조금 적어 보이긴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개별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200여 건, 너무나 많은 그런 거래 건수들이 있어서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이 중에 각 구별로, 주요 구별로 조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최소 한 건 이상 거래가 된 그런 단지의 그 평형의 실거래가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강남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아주 유명한 아파트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지난달에 21억 8천만 원에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현재 KB 부동산 시세 같은 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2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KB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1천만 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실거래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1년 전에 같은 시기에 음마아파트 거래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2월에 16억 6천만 원에서 16억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7억 원이 채 안 됐던 수준에서 대치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2020년 2월에 2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 전보다 4억 후반대, 그러니까 거의 한 5억 원 정도가 올라서 거래가 됐다. 참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걸 굳이 이렇게 작년 1년 전과 비교하니까 정말 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단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해 있고요. 84제곱미터가 13억 원 그리고 14억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현재 KB 부동산 시세는 1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에 비교하면 KB 부동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건수도 있고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건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전에만 해도 10억 7천만 원, 높게는 11억 4,5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더 높은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1년에 2, 3억이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B 부동산 시세와도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거품이라고 말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 거래 가격 자체가.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죠.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5억 4,500만 원에서 6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KB 부동산 시세는 5억 6천만 원 정도에서 5억 7천만 원 정도니까 역시 여기도 시세보다 조금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고 높게 거래된 사례도 있다. 비슷하게 KB 부동산 시세를 중심으로 이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 단지의 이 같은 주택형은 5억 1천만 원, 5억 1,500만 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으니까 사실 오르긴 올랐지만 앞서 살펴봤던 고덕동이나 대치동의 그 아파트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수천만 원, 그러니까 1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상승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 상승폭 자체도 그냥 그 폭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그런 폭이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억 원에서 6억 원이 됐다고 치면 2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12억 원이 돼도 20%가 오른 거니까 뭐 그렇게 치면 고래힐이나 그러니까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나 SK 북한산시티나 상승률에서는 뭐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상승폭 역시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곡 엠벨리 8단지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10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KB 부동산 시세가 10억 5,500만 원이니까 역시 KB 부동산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높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KB 부동산 시세를 상당히 이 부동산 시세를 참고한 거래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실거래 가격이 KB 부동산 시세에 참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9억 원에 거래됐던 단지인데 거의 2억 원 가까이 1억 한 7,500만 원이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상승폭이 상당하다. 한 20% 정도 된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치 음마 아파트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지만 고래힐이나 SK 북한산시티, 마곡 엠벨리 모두 한 20%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악구의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5억 7천만 원에서 6억 2,300만 원까지 실거래가의 범위를 형성했다. KB부동산 시세는 5억 6천만 원이니까요. 역시 이 단지는 모든 거래가 일단 KB부동산 시세보다는 높게 이루어졌고 뭐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6억 2,300만 원은 KB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게 거래된 것이 아닌가. 물론 앞서서 강남 쪽의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KB 부동산 시세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 매수인이 과감하게 베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집에 실제 해당 그 주택이 뭐 상당히 인테리어를 뭐 신경 써서 이미 해놓은 집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조건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가격만 봤을 때는 KB 부동산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는 작년 이맘때에 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KB 부동산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세일 수도 있겠다라고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거니까 지금 이 6억 2,300만 원이 오히려 정상적인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 20%가 오른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폭 혹은 더 올라야 되는데 덜 올랐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이 단지의 소유주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뭐 가장 잘 아시는 거는 이 해당 동네의 공인중개사분께서 그 흐름을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구로구 개봉동의 현대아파트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6억 4,4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KB부동산 시세는 6억 3천만 원이니까 역시 시세에 비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지난달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달이 아니라 작년 이맘때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거래 가격이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시 이 단지도 이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미 6억 4천만 원에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KB 부동산 시세가 많이 따라 움직여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 역시 거의 뭐 작년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많이 안 올라서 KB 부동산 시세도 제자리 걸음인 건지 아니면 KB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반영이 제때제때 안 돼서 실거래가도 그 시세에 따라서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건지 이거는 해당 동네의 좀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계동 건영 3차 아파트 84제곱미터 지난달에 8억 8천만 원, 많게는 9억 3,9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KB 부동산 시세는 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KB 부동산 시세에 비춰보면 실거래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에 거래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더 낮게 거래된 8억 8천만 원짜리 거래도 있었고 높게 거래된 것이라고 해봤자 한 1,400만 원 정도 높게 거래된 9억 3,900만 원이니까 전반적으로 이 KB 부동산 시세보다는 조금 부진하다. 이거에 비교하면 조금 다른 단지들은 대체적으로 KB 부동산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것들이 많은데 여기도 좀 대체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이맘때 거래를 좀 찾아보니까 중계동 건영 3차는 작년 2, 3, 4월까지 거래가 없었고 5월 달에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비교해서 최소 1억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그래도 조금 오름세가 있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이 관악산 휴먼시아나 개봉도 현대보다는 조금 덜 억울한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건 소유주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주택을 매수하려고 대기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빨리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좀 약간 속상하실 그런 상황이겠네요. 자, 그리고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 파크뷰 자이 1단지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9억 6,500만 원에서 11억 6천만 원. 조금 이제 그 레인지가 좀 큽니다.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평형에 따라서 조금 요 단지가 그러니까 같은 84여도 그 타입에 따라서 조금 그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 KB 부동산 시세도 같은 84제곱미터이지만 주택 타입에 따라서 어떤 타입은 9억 5,667만 원이고 어떤 타입은 11억 2,667만 원 이렇게 차이가 좀 큰 그런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같은 단지 8억 4천만 원에서 9억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요. 일단 여기도 최소 1억 이상, 1억에서 2억 정도 최소 1, 2억 정도는 올랐다. 많게는 뭐 한 2억 5천 이상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단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북구 정릉동의 풍림아이원, 정릉 풍림아이원 84제곱미터의 경우는 4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4건 모두 4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4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 KB 부동산 시세가 4억 8,750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제가 예시를 든 9개죠. 9개 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달에 거래된 모든 실거래가가 KB 부동산 시세보다 낮은 그런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지는 작년 이맘때쯤에 거래가 아주 낮은 거는 4억부터 높은 거는 5억 1천까지 있고요. 4억 7천만 원짜리 거래도 있었고 물론 그 4억짜리 거래가 좀 특이한 거래일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 내렸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KB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가격에 거래된 이 예를 든 샘플 단지 중에는 좀 유일한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KB 부동산 시세가 지금 실거래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무언가 살펴보고 계신다면 매도인들이 부르는 호가와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 잘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중뉴스 2020년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건수와 금액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고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추가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감사합니다.